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요양원 두 번째 파트로 급여 제공 과정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우선 급여 제공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띄워드릴 텐데, 30번부터 44번 여가 활동 서비스까지 총 15개 지표로 되어 있고, 점수로 따졌을 때는 35점이나 되는 아주 큰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 이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꾸준하게 업무를 해야 되고, 확인 사항에 맞게끔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했는데, 만약에 틀렸다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매뉴얼이니까 제가 30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번부터 32번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을 관리하는 사례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루즈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린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요양은 30번 그리고 공동생활과정 29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3점짜리이고요. 평가지구 30번, 공동생활과정 29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 사정이라고 합니다. 욕구사정, 낙상, 욕창, 인지기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급자 특성이 반영된 질 높은 급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항목이 이제 1, 2, 3, 4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항목으로 따졌을 때는 1, 2, 3, 4 항목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좀 보지 마시고 거꾸로 보실게요. 거꾸로. 그러니까 1번이 욕구사정이고 2번이 낙상, 3번이 욕창, 4번이 인지인데요. 4번 항목 인지평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처음 하신 분들은 살짝 말씀드리자면 일단 욕구사정이 다른 평가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뒤쪽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느 정도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영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욕구사정을 작성하기 때문에 항목을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2018년도 4번 항목 한번 좀 볼게요. 2018년도 평가하고 달라진 점이 지표 적용기간 한번 보세요. 지표 적용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평가까지를 하는데 신규 수급자의 통합적 사정 실시 시기는 평가계획의 공고를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적용한다. 지금 위에 있는 적혀 있는 건 2월 달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은 그 이전 평가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하신 상태에 맞게끔 다 하신 상황이라면 이걸 반영해서 욕구 사정 기록지를 작성해 주셔야겠죠. 욕구 사정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는데 급여 개시 전에 2021년도 2월 이후에는 급여 개시 전에 입소 당일 포함해서 그리고 21년도 1월까지는 19년도부터 그러면 14일 이내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약간 평가보던 뒤에, 이 평가보던 약간 뒤에, 같은 나라더라도 조금 뒤에 예, 그렇게 욕구사정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욕구사정 항목들이 필수사항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필수사항이 빠진 서류는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욕구사정 항목이 신체 질병, 인지, 의사, 영양, 가족, 주간, 자원, 종평. 여러분들 서류를 어디서 찾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단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공단에 욕구사정 기록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 자주 쓰는 서류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 그거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서류를 작성을 할 텐데요. 일단 기준을 보세요. 욕구사정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급자의 급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끔 좀 얘를 계획의 전 단계 쉽게 얘기하면 대본의 시놉시스 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욕구 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이 된다면 만약에 이게 도움이다 부분 도움이다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로 작성이 됐다면 욕구 사정 항목별 총평에 판단 근거가 확인되면 인정하는데 가로가 중요해요. 팁! 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한다. 무조건 별표 치십시오. 거기다 플러스 이제 이따가 쓰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어르신의 수급자의 기능 및 상태 플러스 나열. 자, 여러분들 지금 욕구 사정을 전혀 써보지 못하신 분들, 내가 쓰면서도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 분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욕구 사정 기록지는 수급자의 기능 및 상태 플러스 나열. 서류의 나열. 체크리스트의 나열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욕구 사정 다 쓰실 수 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욕구 사정 기록지를 제가 예시를 띄워드릴 텐데요. 욕구 사정 기록지 기본 공단 서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거 다 채우실 수 있겠죠. 수급자명 기본적인 거. 그리고 보시면 아시지만 필수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고 일단 영양 배설 뭐 보행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일반 상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보행이 어떤지, 치매 증상이 어떤지, 치매 증상 같은 경우에도 인지검사 또 했으니까 체크는 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테고, 시력 같은 경우에는 시력 검사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뭐 하실 수 있고, 직접 안에서 손가락 못 들어가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어렵지 않으시고, 뒤에서 이제 그 말하는 거 이렇게 실제 말 시켜보면은 어르신들 청력 상태까지 다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으셔요.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주요 질병 상태로 넘어가면요. 질병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크는 현재 질병을 체크합니다. 현재 질병을 체크하는데 여러분들 팁 드릴게요. 현재 질병 상태와 과거 질병 상태를 상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일단 체크는 현재 질병 상태를 하고요. 그 밑에 이제 판단 근거를 쓰실 때는 과거 질병과 덧붙여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까 나열이라는 것을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은 나열이라는 말을 썼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어르신이 당뇨, 고혈압이 있고 뇌출혈을 겪었으며 예를 들어 요통도 있고 골절 뭐 이런 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다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걸 읽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에 뇌출혈로 인해서 한번 쓰러지신 경향이 있어서 좌측 상지 하지 모두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신 상황이고, 도수로 따지면은 관절 범위가 한 120도 이상으로 펴지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라고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맞죠? 이게 나열이에요. 근데 나열을 지금 질병 상태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의 상태를 판단 근거에 정확하게 넣어서 왜 이걸 체크했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플러스 나열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움이 상중하 뭐 최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적인 도움 뭐 부분 도움 혼자 수행 뭐 이렇게 나누시는 경우도 있고,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중하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죠. 네네, 뭐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으로 하실지 일어나 앉기 일어서기 이런 것들을 중으로 할지 하로 할지 이것은 어르신 신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그 세면만 얘기하고 세수하기 하나 있네요. 그죠? 세수하기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세수하기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해서 그 세수를 직접 하러 가는 그동안에 부축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부분 도움일 테고, 어르신이 팔이 불편해서 얼굴을 씻겨드리는 거,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씻겨드리는 것도 부분 도움일 테고, 지켜보기도 사실은 부분 도움이 하나예요. 기본적인 그래야 될 테고, 아예 혼자 할 수 있으면 실제 완전 최하가 되겠죠. 이거는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을 해 주실 거예요. 그쵸? 예, 체크리스트 자체는 어렵지 않으신데 그 밑에 있는 판단 근거가 어려우셔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뭘 들었었죠 우리가? 그 어르신 뇌출혈로 인해서 한번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셔서 좌측 상하지가 좀 불편하신 상황이라고 칠게요. 뭐 다른 약을 드시는지 모르겠고, 예, 그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판단 근거가 이런 거죠. 판단 근거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서류가 아니에요. 어르신이 좌측 상하지가 불편하신 거예요. 맞죠? 어떤 어르신은 좌측 상지가 완전히 펴지질 않아요. 오른쪽 둘 다. 어떤 어르신은 다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걷는데. 그쵸? 어떤 어르신은 와상 상태예요. 어떤 어르신은 준와상 상태예요. 이게 상태가 있죠. 그걸 먼저 씁니다. 판단 근거에. 네, 이러저러 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저러 해서 지켜보다가 안전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여기 적혀 있는 어떤 나열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기능 상태에 나열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좌측 상제가 관절 실제 범위를 확인했더니 120도 이상 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그거 체크하시고 재활 상태 체크하시고 그에 대한 판단 근거 어르신이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진 이후에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관절 범위를 확인해 보니까 12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펴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할 수 있죠? 뭘 넣었어요? 어르신의 기능 상태, 과거 병력 그런 다음에 뭐를 했어요? 여기 읽었죠? 좌측 상지 이런 것들, 그렇죠? 간호처치 상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 간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응?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있고요. 아까 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최근에 어디에 부딪히셔가지고 어디에 먼저 걸으시다가 부딪히셔서 좌측 어깨에 한 6 정도의 통증이 있으신 상황이다. 통증 간호 필요하다. 예. 어떤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의 기능 상태, 신체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어떠하다. 라고만 적어주시면 판단 근거 총평은 끝이 난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자, 인지기능 상태 같은 경우 우리가 인지기능 검사 했죠? 그러니까 인지기능 상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뭘 하시면 되냐? 인지기능 상태는 치매가 있다면 치매가 있다 없다를 넣으시고 예, 그리고 실제 듣는 게 어렵다 쉽다 이걸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 체크리스트에 진압력저하, 뭐 주의집중력저하, 계산력저하, 판단력저하를 체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판단 근거에는 얘를 총평에는 얘를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진압력저하가 있고 주의집중력저하가 있고 판단력저하가 있고 적절한 못 잊기가 있고 망상이 있었으면 뭐가 있습니다. 치매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어르신의 기능 상태이기 때문에 나열만 해주시면 판단 근거가 끝난다.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실제 의사소통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르신이 못 들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이걸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어르신이 청력이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원래 들으시면 이해는 잘 하시는데 청력이 안 좋으셔서 이해를 의사소통이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 근거를 낸다든지 어르신이 지금 치매가 있으셔서 무슨 말씀을 하면 뭐? 라고만 하신다. 네, 뭐 이렇게 어르신 상태와 기능 상태와 그리고 의사소통 발음 능력을 체크해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죠? 수급자 개별 욕구, 일상생활 체크하고 기능회복 체크하고 정서지원 체크를 했죠.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해보니까 산책 좀 자주 해주세요. 뭐 연화훈련이 안 되니까 연화훈련 좀 자주 해주세요. 예, 잘 안 넘어가요. 관절 좀 운동 좀 많이 시켜주세요. 근력 운동 많이 시켜주세요. 말버 서비스 어르신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친구분들 좀 많이 만날 수 있게끔 여가 서비스도 좀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어르신이 조금 이게 수줍어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체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이러저러 하니까 그러하다라고 그냥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열하시면 그럼 총평이 써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족 및 지지 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호구조사라면 좋은 말인가요? 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진료 병원이나 뭐 여기부터 물어보시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굳이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대신에 종합의견 뭐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열하시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르신 동거자는 배우자 사별하시고 자녀와 자녀 중에서 이남 1녀 중 1녀와 함께 생활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이쪽 요양원에 입소한 케이스이다 라고 이렇게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수발자의 경제 상태는 지금 혼자서 내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여러 보호자가 함께 만약에 이제 아들 딸이 많기 때문에 함께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료병원은 주로 어떤 내과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고 약 어떻게 하고 있었고 약 복용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 어떤 약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 활동은 어떤 상황이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는 어떤 것들 이용하고 계셨었다. 앞으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의견을 낼 수 있겠죠. 이거 한 두세 줄 그냥 써요. 나열로 하시면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수급자 보호자 욕구를 체크를 해서 해달라는 거 해주시면 체크 다 해서 뭐 얘를 쓸 수 있겠죠. 세 줄이 아니라 5줄 6줄도 그냥 써집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종합의견이 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 종합의견 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의견이 굉장히 길죠. 이 반 페이지가 넘는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다 채워가지고 총평을 쓰느냐. 여러분들
예, 오늘부로 칭찬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칭찬받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 칭찬받습니다. 예, 평가원한테. 제대로만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셨다면. 우리는 이야기꾼이 될 겁니다. 이야기꾼은 어떻게 총평을 하느냐. 8번부터 합니다. 8번. 8, 9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8, 9번 먼저 하고, 1번으로 넘어가서 쭉 적습니다. 판단극을. 자, 어떻게 하냐면, 8번이 뭐예요? 가족 및 지지체계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서류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습니다. 땡땡 어르신의 경우에 슬하에 1남 2녀가 있는 케이스로, 제가 좀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1녀와 함께 살고 있다가 수급자의 케어보드 완화를 위해서 본 요양원에 입소하신 케이스다. 어르신이 약을 드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이도 잘 안 닦으려고 하신다. 이것을 최대한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누가? 보호자가 말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셨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찬송가를 좋아하셔서 기관 내에서 종교 행사가 있을 경우 꼭 참여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셨고, 이렇게 하고 1번 뇌출혈 넘어가면 뇌출혈로 인한 외쪽 편마비가 있어 상하지 모두 불편하시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수발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리치료로서는 관절 구축을 예방하고 좌측 상지 하지에 5, 6 정도의 통증을 느끼시고 청력이 좋지 않지만 일단 크게라도 얘기하면 소통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다. 드시는 약은 땡땡약 땡땡약 땡땡약의 복약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원래 쓰셨던 것들 있잖아요. 위에서 판단극으로 쓰셨던 것들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해가지고 총평을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그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욕구 사정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어르신이 이남 1녀를 뭐 배우자는 몇 년 전에 사별을 했고 뭐 이런 그 스토리예요. 어차피 어르신에 대한 스토리. 예, 욕구 사정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총평이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총평 쓰는데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판단각을 제대로 쓰셨다면. 진짜 해보세요. 예, 저희 파트너스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배우시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가 꽉 찹니다. 총평이. 그걸 어떻게 해서 작성을 했어요? 우리가 어르신 기능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매긴 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급여 계획을 여기를 보고 충분히 세울 수 있게끔 욕구 사정을 작성을 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만점 맞으세요. 웬만하면. 네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어르신을 파악하고 잘 제대로 쓸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